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오늘은 2번, 4번의 플래닝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해 알고 난 이후 플래너를 교육하면서 정확히 어떤 유형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형별 특징들이 각각 어지럽게 섞여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나마 어른들은 어떤 유형에 가깝구나 뚜렷이 느껴지는 편인데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물론 검사를 해보면 어떤 유형이라고 나오긴 하죠. 그러나 확실히 어른들보단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직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구나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죠. 학생에게 넌 무슨 유형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무슨 유형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번 주는 일단 땡스 루틴을 작성해보면서 너의 습관 패턴 한번 고민해볼까?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합니다.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이 많을 나이이기도 하고요. 자칫 제가 학생의 성격을 단정 지어버릴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플래닝 방식은 무슨 유형은 어떻고 무슨 유형은 어떻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린다기보단 제가 현장에서 교육한 경험과 애니어그램 유형을 결합해서 일종의 가상인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론 속의 인물이라는 점이죠. 따지고 보면 애니어그램이든 MBTI든 일종의 이론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이론 속 인물들의 경향을 적절히 융합해서 어떻게 각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플래닝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겠느냐 싶었습니다. 오늘도 개인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4번은 감정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주 엔진이 감정이죠.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다른 사람과 이루는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즉 2번은 누가 봐도 관계 지향적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정도로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번은 다르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보기엔 아리송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친구들과 어울리긴 하지만 조용하고 주로 혼자 있는 걸 편안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감정의 에너지가 내적으로 향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2번은 감정의 에너지가 외부로, 4번은 내부로 향하며 그 가운데 3번이 자리하고 있죠. 결국 모두 자아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좋지 않을 경우에 수치심을 느끼는 유형이죠. 2번은 돕는 사람, 조력가로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하며 상대를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상대방의 필요를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내며 굉장히 현실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어설프게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여 그 도움 때문에 자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감내합니다. 내가 먹을 밥값을 배고파하는 상대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칭찬도 잘하기에 이들은 그야말로 칭찬으로 고래도 춤추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2번의 성격 구조를 보면 감정이 주 엔진에 본능이 보조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사고는 예비 엔진으로 빠져 있습니다. 감정을 관계, 본능을 현실로 대체해보면 관계로 현실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앞서 본능과 감정 엔진이 돌아가면 유대감 모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은 유대감으로 현실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1번은 현실 속에서의 관계를 중시하여 1대1의 관계보단 사회 조직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번은 조직적 관계보단 관계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그러나 이런 2번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혼자 남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즉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가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2번의 헌신은 사실 대가를 바라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방어 기제는 억압으로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압박합니다. 주로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조용히 돕는 스타일이기에 자칫 조종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 2번은 자신의 욕구는 무시하며 봉사를 많이 하지만 지나친 이타주의로 인해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2번은 본능 영역과 감정 영역의 작성을 편안해합니다. 특히 2번은 땡스 다이아몬드 작성의 최강자로 볼 수 있는데요. 땡스 다이아몬드 설명을 듣고 좋아하는 분들은 2번 유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땡스 다이아몬드엔 사람 이름을 최대 16명까지 적을 수 있잖아요. 작게 보면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칸마다 사람 이름을 적고 표시할 수도 있는데 그 16칸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본능의 영역에까지 사람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요일마다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2번이구나 느꼈을 때도 있었죠.
본능 영역에 작성하는 스케줄은 주로 미팅 기록 위주로 작성합니다. 그들과 했던 대화나 이슈를 시간 순으로나 프로젝트별로 다양하게 기록하며 활용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땡스 루틴은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SNS 업로드를 루틴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SNS도 관계니까요. 이번 유형의 학생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단 여럿이 함께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며 특히 상대에게 뭔가 쉽게 알려줄 때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다면 기쁨을 느낍니다. 상대가 어떤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타 강사님들이 2번 유형이 아닐까 추측해보는데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2번 유형들은 상대방에게 맞추려 하기에 스스로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의 꾸준함이 좀 흔들리는 편인데요. 이게 감정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다 보니까 안정에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앞서 본능 유형인 1번도 학습의 꾸준함이 흔들리는 편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완벽주의로 인해 기복이 발생하기에 생각만 조금 바꾸면 쉽게 안정되는 편이지만 관계로 인해서 흔들리는 학습 기복은 상대방과 오해를 풀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고 호불호가 명확한 모습이 친구 관계에서 잘 나타납니다. 감성적이고 느낌을 중요시하는 유형답게 종종 플래너를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예술가, 개인주의자로 불리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독특한 분위기를 풍길 때가 많습니다. 범상치 않죠. 이들은 남들과 다름을 중요시합니다. 입고 있는 옷부터 삶의 방식까지 차별화되어 있다고 확확 느껴집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좀 느낌이 다르죠. 특히 외적으로는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교복 같은 비슷비슷한 옷을 입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대화를 나누어 봐야 4번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책으로만 봤을 때는 4번을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아무리 봐도 관계를 중시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해 보였는데요. 그렇게 4번의 성격 구조를 보다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4번은 감정이 주 엔진으로 돌아가고 보조 엔진을 사고로 사용합니다. 본능은 예비 엔진으로 빠져있죠. 저 두 엔진이 돌아갈 때 나오는 기운은 백일목 모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공상에 잠겨있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이 감정 중심 유형이라고? 어느 순간 무릎이 탁 쳐졌습니다. 4번은 내 자신을 완벽하게 타인으로 인지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만약 나 자신을 완벽한 타인으로 인지한다면 그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자신과 독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번이 타인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데 타고난 사람이라면 4번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얼핏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4번은 자기를 남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기에 자신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이미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을 타고난 심리학자라고 하는 이유를 알았죠. 인간 내면의 깊은 심연까지 들여다보는 게 쉽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니어그램 도형에서 4번과 5번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한 유형들보다 훨씬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이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4번은 남과 다른 독특함을 추구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부족한 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착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겐 없는 타인의 독특함을 선망하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나의 고통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깊게 받는 경향이 있죠. 4번은 감정의 영역과 사고의 영역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표준적으로 알려주는 사용 방법에 대해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죠. 딱 보면 직관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써야 할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4번은 영역 구분도 그리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척 자유롭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림에 재능이 있는 4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미지로 채우는 경향이 강한데요. 마치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뭐랄까요? 피카소 작품 같은 느낌? 정말 예술가 맞습니다. 써넣은 글귀들도 뭔가 심오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학생 4번들은 좀 덜하긴 한데요. 플래너의 우호적인 4번과 그렇지 않은 4번이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냥 안 쓴다고나 할까요? 이런 4번 유형에게 시간 순대로 일정을 쓰라는 둥, 프로젝트 단위로 기록하라는 둥 류의 얘기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본능의 엔진이 예비 엔진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일체 관심이 없어 보이죠.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죠. 저는 그래서 더 쓰라고 강요 안 합니다.
그 정도 쓴 것도 얼마나 노력한 건지 알기 때문이죠. 이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에 몇 날 며칠 하나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을 정도죠. 다시 말해 경우에 따라 시간을 느끼는 게 다릅니다.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에는 얼마의 시간이 들어도 아까워하지 않고 엄청나게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실제 4번과 대화를 하다 보면 두세 시간은 훌쩍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보는 능력이 탁월하기에 같이 대화하다 보면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요. 대화에 쉽게 몰입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땡스 다이아몬드도 내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의 차원으로 알려주면 시큰둥합니다. 4번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아 이미지엔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거꾸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죠. 너의 아빠는 너에게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너의 친구는 이번 주에 너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너의 형제는 이번 주에 너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이렇게 거꾸로 접근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호감을 보입니다. 땡스 리딩도 철학, 심리, 영성책들을 선호하며 좋아하는 팝송이나 가요도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어두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렇듯 2번, 4번은 감정 유형으로서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자아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은 같죠. 그래서 이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평범하다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참 다르죠. 한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플래너 교육하자고 이렇게 미묘한 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죠. 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에게 플래닝 코칭을 하면 할수록 이게 서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누구나 내 성격에 대해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끔은 자신한테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부족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믿어주려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플랜을 통해 그게 가능하다면 힘든 수험생활도 더 지혜롭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오늘 이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너의 플래너를 보면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내 생각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것. 이렇게 독특한 이미지와 글들이 들어있는 너의 플래너를 보면 나도 많은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다는 것. 혹시 허락해준다면 너의 플래너를 사진 찍어서 익명으로라도 자랑해도 괜찮겠냐는 것. 훗날 너를 다시 만났을 때 너의 플래너를 다시 보여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